먼 옛날 당군이 세웠던 강화 참성담부터 외세가 몰려오던 개항기를 거쳐 국제도시로 나아가는 지금까지 인천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전설이 가득하더라. 고난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이야기가 있는 그 전설들을 찾아 떠나본다. 인천 야곡. 매주 화요일 인천의 설화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인천 야곡. 오늘도 여행의 길라잡이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우리 남동걸 박사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오실 때 많이 막혔다고. 예. 아직 아마 제가 여기 방송국 오면서 지금 한 10개월 좀 돼가죠. 그렇죠. 제일 막힌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사람들이 다들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거리로. 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우리 박사님은 방송 말고 또 다른 계획 있으신가요? 예,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집에 가서 이제 가족들하고 식사. 예. 제일 좋은 계획이죠. 우리 또 아이들 다 컸잖아요. 이제 산타 할아버지 이제 안 오시죠? 예, 그건 벌써 몇 년 됐습니다. 네. 근데 정말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오늘 또 핑계거리가 생기셨네요. 방송하시느라고. 늦게 들어갔다 됐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가족들이 저 때문에 식사가 다 늦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듣고 계신다고요. 예, 연락 왔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오늘 어떤 설화 내용이에요? 네, 오늘은 인천 서구에 전해지는 고현리 최장사라는 설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현리라고 하면 좀 생소할 텐데요. 이 고현리는 현재 서구 공촌동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아시아드 경기장 근처. 네네네. 예, 그 고현이라는 게 바로 공촌동의 옛 지명이었다라고 해요. 삼국시대 때 이제 이 공촌동 일대에 지방 관아인 그 현이 있는데 네. 그 현 소재지가 이제 이곳에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 현이 있었다라는 의미로 고현리라는 이름을 이제 붙였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 이 고현리에는 최씨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성촌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설화는 바로 이 최씨 집안, 고현리 최씨 집안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170여 년쯤 전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그 최씨 집안의 아기 장수가 태어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아기 장수 얘기네요. 네네네. 제가 몇 번 들어봤긴 했는데 아기 장수는 보통 좀 비극적인 엔딩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거 있잖아. 그 소문 들었나? 소문 들었어? 때는 바야흐로 나라의 기운이 기울기 시작하는 조선 말이었죠. 관리들은 백성들을 괴롭혔고 백성들은 굶주렸으며 전국 그리고 고현리 가까운 계양산에서도 도적대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고현리 최씨 집안에 아기 장사가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아기 장사의 출생은 최씨 가문 전체의 고민거리였습니다. 글쎄,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애가 말이야, 이 걸음마를 걷고 이 골목길을 막 뛰어댕긴대. 첫 돌이 지나면서는 맷돌을 그냥 번쩍번쩍 들었다는데. 어지러운 시기에 장사가 태어나면 역적이라고 이 나라에서는 군사를 보내 죽인다는 소문은 널리 알려져 있었죠. 이 가문의 어르신들은 아이에게 장사가 아닌 척 행동하기를 신신당부했습니다. 워낙 천성이 착했던 아기 장사는 집안 어르신들의 바람대로 힘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았지만요. 혈기 왕성한 청년이 되었을 때는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거야. 한창이었던 최 장사는 머리띠에 맷돌을 달고 다녔고요.
쌀 한 섬을 번쩍 들어 우마차에 실었습니다. 이 벼섬을 공깃돌 놀리듯이 가볍게 던지고 놀았고 이 전국의 씨름판에 나가 우승을 하고 이 상으로 받은 황소를 끌고 돌아왔죠. 고향에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지만 그 수많은 여인들이 그를 따라다녀서 주색에 몸을 망쳤습니다. 그럴 때면 고향으로 돌아와 몸을 회복하곤 다시 방랑길에 나섰습니다. 이 아내는 애원을 했죠. 여보, 제발 집에 있어요. 당신은 힘이 장사니까 열심히 일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세상이 부른다는 핑계를 대며 다시 길에 나섰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고 더 이상 씨름판에 나갈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돌아왔죠. 바로 그때가 명성황후가 일본의 낭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의병장 중에는 경상도 소년장사 신돌석이 있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최 장사는 단식했습니다. 신돌석? 그래, 몇 년 전 씨름을 하러 경상도 영해에 갔을 때 그때 만났던 것 같은데? 그때 신돌석 8살이었나? 최 장사는 신돌석을 간신히 이기긴 했지만 의젓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이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수십 명의 의병을 이끌며 일본군을 공격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니 스스로가 초라해 보였죠.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았어야 됐어. 이 하늘이 내게 큰 힘을 준 건 이렇게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란 뜻이 아니었는데 훌륭한 일을 했었어야 됐는데. 늦었지만 그도 마을 청년들을 찾아다니며 의병을 일으키려 했지만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차 의병운동, 2차 의병운동이 끝나버렸고 결국 최 장사는 평범하게 일생을 마쳤다고 전해집니다. 최 장사, 주사에게 빠질 땐 언제고, 마지막엔 자아성찰로 돌아왔습니다. 뒷이야기가 궁금한데요. 교통 정보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캐스터. 남들 휴일이라고 이제 휴일 앞두고 난린데 우리 동분서주 인천을 연구하시느라고 알려주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우리 남동걸 박사님, 날도 추운데 걸어오신 거 아니시죠? 그러셨어요. 우리 이화숙님이. 차 타고 오신 거 맞죠? 예. 또 이렇게 한 명 한 명 팬이 생기고 있네요. 우리 박사님. 박사님, 오늘 아기장수 설화 이야기 나눠봤잖아요. 네네. 아기장수 설화는 약간의 그 패턴이 있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전에 아마 제가 아기장수 설화를 한 2번 소개를 드렸을 텐데요. 그때 이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이 아기장수 설화는 기존의 그 아기장수 설화와는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기존 아기장수 설화가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아기장수 설화는 굉장히 넓은 지역에 많은 편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내용들은 대체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즉 뛰어난 능력을 가진 아기가 태어났는데 탄생 후에 얼마 되지 않아 그 뜻을 펴지 못한 채 부모나 또는 광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기 장수의 죽음과 맞물려 가지고 이제 하늘에서 용마나 백마, 천마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런 비슷한 내용을 띠고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이런 전형적인 유형 외에도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는 아기 장수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이 경우도 지금 살아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기 장수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하더라도 대체로 살아있는 아기 장수는 불구의 몸을 아주 그 불행하게 살아가게 되죠. 맞아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는 생존형 중에서는 성공형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힘을 발휘하면서 늙을 때까지 이제 훌륭하게 살다 간
그런 설화도 있긴 합니다. 네. 예, 그런 설화는 근데 굉장히 육지가 떨어지는 이제 섬 지역, 울릉도나 이제 제주도 그런 일부 지역에만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아기장수 설화에는 아기장수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이유가 대부분 전쟁하고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반 민중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계층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난 원인과 그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때 이제 민중 봉기가 좀 자주 일어나게 되거든요. 네. 국가 곤란스러우니까. 예, 봉기로서 실패를 하게 되죠. 그 실패를 이제 아기장수가 비극적인 종말에 연결시켜 가지고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아기장수는 비극적으로 끝난다라고 맞아요. 보이는 겁니다. 예, 따라서 아기장수 설화는 새로운 영웅을 갈망하는 당시 시대인 민중들이죠. 예, 그 소망이 역설적으로 투영된 그런 내용이 바로 아기장수 설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역사책에서 봤던 그런 사건들이 쭉 나오면서 네네네. 너무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원래 이제 아기장수 설화는 좀 비극적인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최씨 장수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좀 극적 요소는 별로 없었고 그냥 자아성찰하면서 아 내가 힘을 그렇게 딴 데 쓰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 극적이지 못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최씨 장수가. 네, 극적이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설화는 아기장수로 태어났다라는 그 탄생으로 봐서는 이제 아기장수 설화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 네. 예, 다른 아기장수 설화처럼 이제 극적 요소를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갖추지 못한 것 같이 보이죠. 예, 그 이유가 바로 이제 굽이 전승되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보입니다. 아,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 설화의 발생 시기를 유추해 보면은 이제 의병이 일어나고 이제 그 민비 시해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죠. 을미사변. 네. 이제 을미사변이 1895년이니까 이걸로 유출해 보면 아기장수는 이 1895년에서 한 40~50년쯤 전, 30~40년쯤 전에 태어난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19세기 한 중반 정도로 보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아기장수 설화에 비해서 비교적 늦게 발생한 설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설화는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이야기가 계속 첨가되기도 하고 뭐 재창조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되기 마련인데 네. 전승 시기가 이제 비교적 짧았기 때문에 예, 극적 요소를 갖는 데까지는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설화는 아기장수 설화 중에서는 굉장히 후대의 설화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들었던 설화보다는 이제 최신이에요. 최신편이에요. 그럼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야기가 덧붙여져가지고 또 그럼요. 극적 요소가 생길 네네.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 을미사변도 나오고 네네. 그 신돌석이었죠. 우리 네네네. 신돌석 신돌석. 네. 진짜 그 역사책에도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봉기 네. 일으켰던 네. 의병. 네네. 그러다 보니까 왠지 최씨 장수도 실존 인물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이제 설화의 내용을 두고 실존 인물이다 아니다를 따지는 것은 그리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따지면 안 돼요. 네. 네, 근데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실존 인물일 가능성이 일단 많아 보이긴 해요. 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이제 을미사변도 나오고 그걸 기화로 이제 의병들이 이제 발생했다라는 이런 역사적 사실. 그다음에 경상도 영해 땅의 의병장 신돌석 장군이라는 실존 인물도 나오고요. 네. 예, 그렇다는 점에서 이제 실존 인물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특히 고현리, 즉 이제 옛날 공천동이죠. 예, 거기에는 최씨들이 집성천을 이루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바로 최씨성을 가진 이 장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에도 충분히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승이 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예, 그렇지만 역사 속에서는 이 설화의 주인공 최장사가 누군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촌동이 최씨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었잖아요. 네네. 성씨마다 예전에 정말 이렇게 모여서 살았었는데. 그럼요. 예. 저 진짜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 남동걸 박사님은 성씨가 남동이세요? 아니신가요? 남씨입니다. 죄송해요.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남동씨는 없어요. 없나요? 남궁 헷갈렸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남궁 씨하고 제가 선우 씨가 있고요. 네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 그 복성들이 몇 개 있긴 한데 남동이라는 성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웃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은 고현리 아까 공촌동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네. 공촌동은 어떤 곳이에요?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동시라니까 좀 특이해 보이긴 하네요. 네네네. 고현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촌동의 옛 지명이에요. 옛날 고구려 때 이 근방 지역 이제 계양이나 부평 지역. 네. 을 이제 긴 제방이 있는 땅이다라고 해가지고 주부토라고 했고 신라 시대 때는 이제 그 같은 의미의 한자인 장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장제라고 불렀죠. 네. 지금도 이제 장제로라고 이 이름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 바로 이 시기에 이제 삼국시대부터 이곳에 이제 읍소재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삼국시대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진 않았을 때잖아요. 네. 근데 이 근방에 한 200여 호의 민가가 있었을 정도로 꽤 큰 마을이라고 볼 수가 있었죠. 이는 이제 읍의 소재지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한 호수라고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현리란 이름이 마을, 그러니까 현의 소재지가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공촌동이라는 이름을 이제 얻게 됐습니다. 네. 공촌동은 옛날 이것을 공촌리라고 했는데 이제 그걸 이제 동으로 바뀐 거고요. 공촌동의 공자는 한자로 공공, 사적이라는 말의 반대로 공적이라는 그런 의미죠. 네. 그 한자입니다. 그 공촌의 공자인데 그 공자 대충 머릿속에 떠올라지시죠? 네. 그 공자의 모양이 이 마을의 지형과 닮았다. 그러니까 마을의 지형이 이제 공자와 닮았다라고 해가지고. 지형이 닮아서. 예. 그래서 공자가 네. 붙어서 공촌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적인 뭐가 의미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공자 한자하고 예. 그 지형이 닮아서. 산 줄기가 이제 양쪽으로 내려오고 그 안에 이제 마을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예. 공촌동 또 네. 마을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는지까지 우리 남동걸 박사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재미난 이야기 감사하다고 우리 김영자님도 악의장수 얘기 재밌었어요. 이렇게 또 우리 남동걸 박사님의 팬 2호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가족들과 또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겁게 보내십시오. 네. 여러분, 네, 노래 전해드릴게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너무 무식해서 죄송해요. 태진아, 거울도 안 보는 여자.